앞서서도 확인했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의 상승을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요. 또 금융주 상승 봐도 참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세는 무엇일까요? 화두를 찾아보고 오늘장 화두도 확인해보는 시간.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쏘아 올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굵직한 이슈라 하면은 뭐 CS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연내에 또 다른 로봇을 좀 출시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기구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하죠.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 이제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 노인들의 운동을 돕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 TV에서 보셨을 텐데 뭔가를 착용하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리에 힘이 없거나 팔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걷기 더 편하고, 이제 EX1은 주로 이제 걷는 거에 운동을 하는 거, 걷는 운동을 돕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입는 걸로 해서 팔의 힘을 더 키워주는 그런 로봇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은 삼성에서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시니어 케어 로봇을 먼저 출시를 하면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내나 이렇게 이제 구도심 쪽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에 대한 사업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삼성이 올해 로봇을 이렇게 출시하는 것이 로봇 관련된 시장에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항상 선두에 서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중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치고 나가긴 사실 좀 어렵죠.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돈을 벌기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LG전자라든지 초반에 투자를 했던 LG전자, 그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바로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사실 로봇 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개화를 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590억 가량의 투자 유치 때문에, 지분 한 10% 정도를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로봇 관련 기업의 M&A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LG전자보다는 늦게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빠른 자금력과 빠른 이제 그 M&A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빨리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그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싱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기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로봇이 단순히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과 같이 연결되는 쪽으로 같이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삼성전자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지금 로봇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떡 벌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앵커님이 솔트룩스 같은 기업은 바닥에서 거의 3배 올라왔습니다. 솔트룩스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한 3배 정도가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 지금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오. 그럼 결국엔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 웹소설에서 시작해서 계속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약간 막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뭔가 개화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근데 주가가 좀 사실 그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여전히 싸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사실 엄청나게 비싸죠. 뭐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작년에 한 15억 정도 벌었고, 올해도 많이 벌어봐야 제가 볼 때는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진짜로 잘 되면 100억 정도 벌 텐데, 지금 시가총액 1조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싸지만 네.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한 2, 3년 뒤에 성장성까지 다 끌고 온다라고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 이렇게 한 3년치를 끌고 와서 주가가 먼저 올랐던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 1차 상승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협동 로봇 관련된 매출은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또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위주의 판매였다라고 하면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재차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한 30% 이상은 충분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지만 당분간은 조금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제 주식이 항상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지만 네. 한번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꺾일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오히려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내가 못 사서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정 국면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탑픽을 꼽자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다른 걸 꼽으시겠습니까? 탑픽은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뭐 또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있는데 네. 사실은 로보티즈가 못 가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삼성과의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아직은 1등주를 안 사고 2등주를 잘못 샀다가는 1등주가 꺾일 때 더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 횡보가 좀 나올 때 박스권 하단을 노리는 전략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의 대세 그리고 오늘자 좀 돋보이고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탄소 중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EU에서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CBAM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도 요 관련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게 될까요? 이건 뭐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탄소 중립, 유럽에서 지금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선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갔고 네. 미국이 따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국가들도 뭐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하겠다 계속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탄소 중립 관련돼서 UAE가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전 협력, 뭐 재생에너지, 뭐 수소, 탄소 포집 이런 것들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은 오르고 원전 관련주들은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탄소 포집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아직은 없는 상태고 네. 그리고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원전이 거기 껴있는 건 사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소 중립으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기에서 6% 정도인데 지금 마지막 우리나라와 같이 협업해서 지었던 원전 마지막 4기를 짓고 나면 더 이상 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원전 쪽보다는 태양광이나 수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나 뭐 두산 피어스야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장 뭐 안정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CBAM 발음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육두문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종 확제되고 하면은 뭔가 이게 내용을 좀 살짝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주요 내용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간단한데 CBAM이 이제 보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렇게 네. 말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유럽에서 다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유럽의 탄소 배출권 제도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지금 역의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유럽 외의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장벽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올해 10월부터는 조금 이제 시범 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타격을 입는 업종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네. 뭐 전력, 수소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사실은 지금 대응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있고 네.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강화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 철강을 1톤 생산하는데 탄소를 2톤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줄일 수가 사실 없네요. 그 그럼 철강 돈을 재료를 내야 되는 가지고 거잖아요. 그 철강 재료를 가지고 또 자동차를 만들죠. 네, 그럼 그 거기에 자동차에도 돈이 또 부과가 되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 이제 뭐 아니면 조선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철강을 가져올 때 네. 이거를 좀 줄여서 갖고 와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비용이 한 30% 이상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거의 국내가 한 10,000원 작년에 10,000원이 안 되게 거래가 됐습니다. 9,700원 정도. 네. 유럽은 톤당 1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갭 차이 한 9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이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앞서서 여러 가지 기업들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주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보면 뭐 지금 뭐 KC코트레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염물질을 좀 이렇게 걸러주는 회사들 단편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중에.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아서 매출로 1위인 기업이 TKG 휴캠스입니다. TKG, 휴캠스. 예전에 이제 그냥 휴캠스였는데 앞에 TKG가 붙었죠. 근데 이제 이 국내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결국엔 탄소 배출권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사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유럽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우리가 싸면 결국엔 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봇 이야기 또 탄소 배출 관련한 이야기, 탄소 중립 관련된 주제를 두 가지 모두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